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오늘 통변대에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통변대에서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부터 몰라요. 그래서 책에는 뭐 육친이란 말도 있고, 또 다른 말도 많이 써 있는데, 실제는 이제 거의 이거죠. 음양 오행 가지고 갑부터 개까지 나왔거든요. 그럼 요거 가지고는 실제는 자연과학이 아직은요. 그러니까 자,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 써봤자, 여기까지의 의미는 이것이 자연과학이지, 이걸 사람한테 쓸 수는 없어요, 거의 다. 물론 이제 이거를 마지막 가면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이 음양 오행 가지고 어떻게 사람한테 적용할까 하고 막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치환시키지, 변통하는 방법을 잡아내죠. 사람한테 쓰일 수 있는 단어를 비슷하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비견을 썼다. 그래서 제가 비견을 써가지고 이렇게 썼다. 근데 이것이 이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여기서 이 비견이라면 이 비견이 이것일 거다라고 거의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어떤 식이냐니까 요 단어도 새로운 창조된 단어예요. 한 예로 목은 파생돼서 갑과 을로 된다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비견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정확히 보면 어떤 선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단지 어떤 단어를 정한 뒤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통변한다 그래요. 그럼 이런 호칭들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육친이라고. 다른 책에서. 하여튼 요거를 통변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거지 변통한다고요. 변통하여 쓴다 그러는데 이 자연과학인 이 단어를 우리 사람한테 쓰는 단어로 바꾼 것이 통변이니까 쉬운 말로 변통이에요. 그래서 처음 단어를 이제 비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한 단어씩만 가만히 이해하면 돼요. 여기 뭐냐니까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거기다가 육친으로 볼 때는 자기 형제죠. 그러니까 자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하고 같은 형제. 그러니까 남자면은 남자, 여자면 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음양이 같아야 돼요. 근데 기준점이 일간이죠, 뭐든지. 그러니까 비견은 무조건 일간과 같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지난 강의 했는데 두 번째가 저기 있는 겁제 얘기예요. 근데 이 겁제가 말이 많죠. 양인, 그러니까 일간이 양인 경우에는 얘를 패자라 하자. 그 다음에 음이면은 겁제라 하는데 실제는 그냥 같이 겁제는 겁제예요. 여기 위협한다는 뜻인데 재물을 위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재물을 위협하기 때문에 아니죠. 바뀌었네. 재물을 위협하는 요 의미 때문에 겁제가 있으면은 사람은 아주 돈밖에 남의 돈을 잘 뺏는다. 아니면 무슨 절도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단지 이제 그 단어의 의미로 많이 쓴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오는 말이 이제 식신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먹을 식자죠. 그래서 식신이 사주에서 나중에 풀이할 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상당히 먹고 놀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한 단어 한 단어 의미가 중요한데 이것도 순서대로 이렇게 외웠죠. 갑부터 개까지 일단 순서를 알 수는 있어요. 근데 통변도 마찬가지로 비견 다음에는 겁제가 있구나. 그 다음엔 식신이 있구나라고 하나 둘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으면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또 상관이 있겠죠. 상관은 어떤 의미냐. 결론이 여기 벼슬할 관장인데 벼슬이죠. 어떤 사람의 자기 관직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 관직을 깨트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옛날부터요. 옛날 시대는 그러면 보통 이제 명예를 따져요. 그러니까 어떤 관직이 내가 띠를 두르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무슨 최진사 이러면 진사 이런데 이 진사의 의미는 사실상은 봉급도 안 받는 진사예요. 근데 명예지 옛날 시대에. 물론 이게 중국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관이 있는데 자기 명예를 깨뜨릴 때 상자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뭐 비겁, 식상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그 말 뜻은 요건 관을 깨트린다. 그래서 자기 명예를 손상시킬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사가 나라에 반대를 하고 바른 말 했다가 갑자기 진사 직급 탈피되고 그 뭐지요? 귀향길 가면은 이 진사의 직급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상관이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그럼 단어가 이제 4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간단한 2개가 있죠. 편정이요.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니까 요 편자가 있고 정자 있고 다 같이 돌아가 이렇게 해요. 전부 다가 편자 돌아가고 다시 정자 나오고 그러니까 편제 정제지요. 편관 정관. 마찬가지 의미로 쓰죠. 여기는 제다. 이렇게요. 여기도 제다. 여기는 관이다. 여기도 관이다. 이게 이제 치우친다는 의미거든요. 마지막 감은 또 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인이 나오겠죠. 편인, 정인 할 때요. 그 인자가 도장인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정인이 있는데, 자, 이제 이 말뜻만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을 잡아서 통변하는 법을 배우면 되게 쉬워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시 여기에 연관돼가지고, 축 얘기를 하고 함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사실은 이 재밌어요. 그럼 웬만한 거 재미삼아 볼 수는 있다고요. 편재라는 거는 일단은 재물에 대해서 상당히 치우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요 편재의 기질은 재물 쪽만 바라본다. 사람 상대할 때 너무 돈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정재는 요게 바를정자, 바를정자. 근데 바르게 재물을 취하는데, 바르게 재물을 취한 분들은 자기가 요만큼 일하고 요만큼 받았으니까 또 남한테 너무 주는 거 싫어해요. 합당할 때 주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편재, 그래서 로또가 되신 분들은 그냥 막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그런 의미고, 편관도 너무 자기 관에 치우친 거예요. 그 관을 위해서는 편법도 부당하게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관이라는 이 쉬운 말로 무슨 장관 이런 걸 되기 위해서 남을 치더라도 자기는 오로지 성공해야 돼요. 이 편자예요. 근데 자기 능력만큼 천천히 하겠다 하는 분은 정자고, 편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인수, 편인, 정인 할 때 이 인은 도장인자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사주 보러 가시면 이런 말 하죠. 뭐 올해 문서 잡을 일이 있다. 이런 말들이 보통 편인, 정인 올 때, 인자 올 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자가 오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올해 문서를 잡을 일이 있는데 문제는 사기 당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말하는 거죠. 실제는 이것이 그 사주 개인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 보고 편자에 있으니까 당신은 문서 잡는데 이 문서가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 있는 거죠. 부도수표가 날 여지가 있다 이러면 당신이 찍은 도장이 너무 치우쳐서 잘못된다. 근데 정의는 이제 보통 바른 문서 계약을 갖겠다. 자, 이거 그렇게 의미되고, 반대로 하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제가 원래 의미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나머지는 파생이에요. 여기서의 관은 관직을 의미했고, 명예. 관직과 명예가 중요하고, 요거는 돈이었단 말이죠. 단지 편이냐, 정이냐. 그 다음 편인, 정인도 도장을 의미한다, 문서. 그러면 역시 또 나온 게 사주 명리학은 여기 인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인자가 도장 인자니까 도장을 쓰신 이제 전 세계, 동양에서 도장이 통용된 이후에 나온 글이겠죠. 도장을 쓴 시대는 그렇게 오래된 시대는 아니에요. 하여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파생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파생을 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해, 육친. 분명히 원래 의미는, 여기서, 원래 의미는 요거밖에는 없어요. 육친에선요. 비견은 자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형제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자기 가족에 대한 육친 설명은 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른 의미였어요. 근데 파생을 해서 이거를 가족 관계로 이제 잡아내는 거죠. 자기하고 어깨를 같이 하니까 거의 남자면 남자 형제, 여자면 여자 형제 같은 그 오행이면서 같은 음양인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형제. 동시에 겁제에 이르면요, 여기서 핵심은 돈을 위협한다 그러는데, 돈을 위협하는 사람 강도 아닙니까? 칼 들고. 그러면 요거는 자기하고 같은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요걸 까먹으면 마지막 통변할 때 조금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갑, 을이 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 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단지 비견이 갑은 아니다. 겁체인데 자기하고 오행이 같지만 음양이 다른 거거든요. 그럼 얘를 뭐라 해야 되냐? 남자가 볼 때는 자매지요. 아니, 남매. 자기는 남자면 여자 형제를 말하죠. 아니, 여자가 볼 땐 남자 형제를 말할 수 있고. 자, 식신은 어떠한 의미냐? 이게 이제 여자가 볼 때는 자식이에요. 여자가 볼 때는 자식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하고, 또 여자가 볼 때 자식이 상관도 자식이에요. 여자가 볼 때는요. 근데 남자가 볼 때는, 장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 식신이면 장인, 상관이는 뭐 장모,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역시 가장 큰 의미는 여자가 볼 때의 자식이 가장 여기서 중요해요. 나머지는 실제 파악에 들어가면 많이 맞는 부분이 좀 확률이 많이 다운돼요. 일단 편제 이러면 남녀 공통으로 이게 부친이에요. 자기 아버지. 여기까지는 뭐 거의 학설 차이가 없어요. 동시에 이 남자가 볼 때는 정제를 보통은 부인이라 보는데, 이 정제가 없으면 편제를 부인이라 봐요. 근데 자기의 정제가 있는데 편제 또 있으면요, 옛날 시대엔 그렇게 보죠. 첩이라고. 근데 이거를 무조건 첩이라고 또 풀면은 또 안 돼요. 하여튼 과거에는 이렇게 봤어요. 이때는 뭐 양반집 가면은 양반 한 명이 부인 뭐 셋, 넷 이렇게 되니까 이럴 수 있었겠죠. 요새는 이게 좀 달라요. 자, 정제는 아버지하고 여기 오행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모지요. 아버지의 형제면 자기가 볼 때 고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자가 볼 때는 정확히 부인이고요. 이 관에서의 핵심은 여자가 볼 때는 오로지 남편이고, 그 다음에 남자가 볼 때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편자가 붙으면 애인 이렇게 말을 하고, 정자가 붙으면 본남편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편정자를 하도 그렇게 의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인이 있는데, 이 인이 있으면은 둘 다가 모친이에요. 그런데 정인이 친어머니면 편인은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뭐 이모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해서 계모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 때문에 육친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원래의 의미는 이게 아니고, 편인 이러면 도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뭘 찍었구나. 그 다음에 뭔 관하면 관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뭔재 하면 주로 재물 얘기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들어간 뒤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여자가 볼 때는 식상은 자식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부인이다. 여기는 자식이고
남편이다. 이렇게 이 의미를 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은 좀 이해하기 쉬워요. 이거 본질에서 빗나가서 가정만 기준으로 다 판단하자 하면 이게 틀릴 확률이 꽤 높아져요. 근데 원래 의미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떤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통변하는 법을 이제 공부할 건데 이거를 제가 항상 요 한 덩어리로 보내죠. 이렇게요. 그럼 제가 이걸 쉽게 써놓을게요, 이제. 근데 이거가 책에서 사람들이 많이 써놨는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겁재가 있었죠.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고 이 의미까지 순서가 이렇구나 했죠. 그 다음에 편자가 있고 나머지는 같이 돌아가죠. 이렇게요. 하나 붙는 게 재가 붙고 관이 붙고 인이 붙었어요. 여기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제가 이제 쉽게 누구든지 이번 시간 끝나면 통변 다 하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지난 강의에 설명할 때 사주에 연월 일시가 있으면요. 이 일간을 간지거든요. 그래서 일간을 비견으로 놓고 시작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주 통변에서는 기준점이다. 일종의 X예요. 얘가 X인데 이 X가 요거 왔느냐 이거 왔느냐 따라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한 덩어리로 꼭 봐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일간이 갑이라면 자, 비견이 똑같이 갑이 비견이에요. 여기서는요. 얘가 똑같이 비견이겠죠. 그 다음 일간이 얘가 비견이면 그 다음 그냥 그대로 다 쓰면 돼요. 이렇게 쭉요. 근데 일간이 을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바뀌죠. 일간이 을이 되면 이 을이 비견이면 얘하고 한 짝은 숨어있지. 갑이 요렇게요. 그럼 얘하고 짝이 겁재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화 토금수 배웠죠? 요게 목이면 그 다음에 화라는 덩어리가 오겠죠. 제가 이제 지난 강의 언제쯤인가 목화 토금수를 이때 한번 쓴다 했어요. 거의 안 쓰지만. 자, 그럼 화의 덩어리가 오면은 앞에 덩어리가 요게 마이너스가 앞에 와 있고 뒤에 플러스 와 있죠. 그럼 얘도 원래 화는 병과 정인데 앞에가 이러면 얘도 따라가야죠. 그럼 얘도 병, 정을 쓸 게 아니고 뒤집어서 정 쓰고 병 써줘야 돼요. 여기는 똑같이 가세요. 그러면 식신이 되고 상관이 되겠죠. 그럼 얘가 식신, 얘가 상관. 자, 제가 요쪽에요. 이 통변에 대한 것은 그냥 다 썼거든요. 그런데 얘만 바뀌죠. 목생화 했으면은 목성 다음에 화성 왔으면 화성 다음에 토성인 지구가 오겠죠. 근데 여기에는 토에는 또 무기가 있는 순서로 앞에가 뒤집었으면 같이 바꿔야 되죠. 이렇게요. 바꾸면 식신상관 다음에 당연히 편재, 정재가 오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변통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금이 오겠죠. 토 다음엔요. 그러면 여기도 경신이 아니고 신이 오고 경이 오겠죠. 그럼 얘는 똑같이 편관, 정관.
이러면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죠. 단지 이게 한 덩어리 속에서 바뀐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냥 다 쓰자 이렇게. 그럼 이 구조가 되게 쉬워지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일간이 얘가 뭐라 할까요? 뭐 수 잡을까요? 수 중에서 한 임을 잡아보죠. 임이요. 그러면 임이 왔으면 임하고 한 짝은 항상 걔가 이렇게 와 있겠죠? 근데 얘를 비견으로 놨다. 이거 안 쓸게요. 왜냐? 이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럼 얘가 비견이라면 당연히 한 짝인 얘는 겁재겠지, 이렇게. 근데 이게 수였다면 수생목이 되고 화, 토, 금, 수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는 임계가 왔으니까 그 다음에 목에는 갑과 을이 있죠? 화는 병정이 있고 이렇게 무기가 있고 경신 이렇게 수하겠죠. 그럼 그냥 대치시키면 돼요. 변화되는 거 없이. 그래서 이거를 양간과 음간으로 구분시키면 이 표가 막 재밌어져요. 제가 그걸 순서를 한번 쭉 적어볼게요.